내 몸에 맞게 사는 법, 사상체질 알아봅니다.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과 오현주 교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요즘 환절기 건강 챙기려고 인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인삼을 드시면 어떤 분들은 건강해지지만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인삼 먹으면 오히려 더 열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세요? 예. 어떤 사람은 같은 인삼을 먹었는데 몸이 좋아지고 또 아나운서님처럼 어떤 분은 불편한 증상이 생기고 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건 바로 타고난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 체질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가장 잘 정리된 사상 체질이 있습니다.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소양인, 태음인 이런 거 들어봤는데 사실은 들어만 봤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렇죠? 네. 난 그건가 하고 그냥 네. 궁금증만 항상 있죠.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강요를 해요. 너는 소양이냐 이러면서 자꾸 이건 먹으면 안 되냐. 자꾸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강요를 하셔요. 네, 제가 오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상체질이란 19세기 동무 이재마가 제안한 이론입니다. 같은 질병에 같은 치료를 적용해도 반응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각자의 체질에 맞춰서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게 더 건강히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체질에 따라 몸과 마음의 타고난 특성이 다르다고 봐서 사람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4가지 체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체질마다 생김새나 목소리, 또 체형의 골격 같은 몸의 특성이 모두 다르고요. 심리적으로 보이는 특성도 다르고 또 내장기관에서 가지는 기능의 크기도 모두 다릅니다. 이렇게 체질이 다른 사람들의 제각각인 특성을 쭉 나열하고 보면 네. 사람들마다 공통점을 체질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네, 화면에서 보시면 네. 이제 소음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외형적인 특징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소음인 먼저 알아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소음인은 유순하고 섬세한 인상을 가지고 있고 얼굴이 좀 폭이 좁고 갸름하고 이목구비는 작고 아담한데 상대적으로 입이 큽니다. 또 피부가 좀 얇은 편이라서 피부가 밝은 소음인들은 좀 창백해 보일 수도 있고요. 요새 가수 윈터 씨 닮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아니, 생각하실 수 그림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소곳하면서 여리여리하면서 왜 안정지향 딱 그러네, 네, 저랑 그러네. 더 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딱이네. 왜 아무도 공감을 안 해줄까? 진짜 네. 네, 뒤에 나오는 체질까지 다 들어보시면 또 비슷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마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체격을 보시면 좀 작고 마른 편인데 상대적으로 하체나 골반, 엉덩이 쪽이 발달해서 저희가 흔히 서양배 체형이라고 부릅니다. 목소리에도 특징이 있는데요. 네. 이 소양 소음인들은 선이 좀 가늘고 고운 소리가 나서 감성적인 발라드에 잘 어울리는 목소리입니다. 발라드 가수.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수 임영웅 씨가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목소리가 소음인 목소리인지 알 것 같으시죠? 알 것 같아요. 오. 아니 그러면 몇 명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소음인은 아니네요. 소음인의 목소리가 가장 잘 발현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성격은 어떨까요? 소음인은 꼼꼼하고 신중하고 또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서 이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전문직, 생활이 좀 예측이 되는 그런 직종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외향적인 건가 겉모습은 소음인 같은데 아까 목소리라던가 이런 거 따지니까 소음인 아닌데. 잠깐만. 이게- 진심으로 겉모습이 소음인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 개그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나 소음인 같지 아니, 않아요? 아. 여리여리하고. 아 그래요? 우리 김지선 씨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네. 내가 아유, 되고 죄송합니다. 싶은 거가 아니라 네네. 객관적으로 본인을 지금 살펴보시고. 네. 아, 예. 예. 자, 그 외모만 보시면 안 되고 이제 네. 목소리나 체형이나 또 뒤에서 나오는 이 신체적인 특성들을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소양인으로 넘어가면 소양인은 아주 야무져 보입니다. 이목구비의 윤곽이 뚜렷하고요. 얼굴에 입체감이 있고 또 저희가 짱구라고 보통 얘기하죠. 앞장구가 있거나 뒤통수가 볼록한 두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광대뼈가 발달하면서 눈매가 약간 치켜 올라가 매서운 인상을 줍니다.
또 콧대나 입술은 얇고 가는 편이고 턱도 각이 뾰족해서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민첩한 인상을 줍니다. 난 아니다. 전 아닌 것 같아요. 저쪽은. 네, 소양인의 체형의 경우에는 어깨나 흉곽이 발달한 반면에 하체나 골반, 엉덩이는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또 팔다리에 비해서 팔목이나 손목, 발목이 좀 가는 편인 것도 소양인의 특징입니다. 그 발목이 가는데 발 관절이 약하면 이 걸을 때 좀 몸이 좌우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소양인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소양인의 성격은 사회생활과 잘 맞는 성격입니다. 솔직하고 시원시원하고 적극적이고 또 활발합니다. 네. 조금 지나치면 오지랖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 벌리는데 마무리가 좀 약한 편이라 끈기가 필요한 일보다는 좀 변화가 많고 순발력이 필요한 일을 잘합니다. 성격은 약간 들어봐자고요. 끝까지. 또 감정이 풍부하고 네. 말이 빠른데 또 말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개그맨이나 성우같이 언어 능력이 중요한 연예인 중에 소양인이 많습니다. 소양인 맞네.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잘 보셨네요. 아버지가 소 양이하는 그런 네, 분이셨어요. 맞아요. 어머, 소양인 성격이 딱 나오네요. 네,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다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음이는 듬직하고 점잖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땐 배우 마동석 씨의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얼굴 생각해보시면 조금 넓적하고 이목구비가 크고 특히 코가 크게 발달합니다. 눈꺼풀이 두꺼워서 눈을 껌뻑이면 소 눈처럼 순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또 턱도 두텁게 발달하고 체형을 보면은 특히 복부가 발달해서 체형이 좀 둥글게 보입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커다란 원통 같은 통에서 목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성량이 크고 중후한 소리가 잘 나옵니다. 또 태음인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좀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많고 생활 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보단 변하지 않는 걸 선호해서 자연스럽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아, 요거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어. 아니 그러면 태음인들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마동석 씨처럼 이렇게 덩치가 큰 편인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태음인이 비만이 많다, 과체중이 많다 알려져 있지만 날씬하고 마른 태음인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닌 거죠? 다 그렇지는 약간 않고 저도 이렇게 해서 태음인 쪽인가 싶기도 하다가 네. 나 비만인가 고민이 돼서요. 사실 예. 이거 들으면 이거 같고 네. 저거 들으면 저거 같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배우 김태희 씨 같은 경우도 마른 편이지만 저희가 외관이나 체형을 봤을 때 태음인으로 생각이 되는 추정하신다. 네,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마동석 씨와 김태희 씨가 극과 극이지만 같은 성향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외모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없다. 이런 네, 말씀이기도 맞습니다. 하네요. 네. 네, 태양인으로 넘어가면 태양인은 딱 보면은 눈부터 보입니다. 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눈빛이 호랑이처럼 좀 강렬한 눈빛이 있고요. 이야, 세다. 네, 이국적인 느낌도 줍니다. 눈만 그런 게 아니라 이목구비가 전체적으로 뚜렷한 편이고 또 어깨는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수영 선수처럼 발달한 어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인이 어떤 사람이 태양인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수 나훈아 씨께서 태양인의 외관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이해가 되네요. 네, 인상이 좀 진하고 카리스마가 있으시죠. 또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고 힘이 가득해서 멀리서 잘 들리는 목소리입니다. 네, 성격의 경우에는 진취적이고 추진력이나 리더십이 대단한 체질이 바로 태양인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4가지 체질을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화면에 나오는 단어를 보시면서 내가 어느 체질에 가까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한의원에 가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진단을 내리시나요? 진맥을 짚으시나요?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성향과 좋아하는 음식 이런 걸 통해서 진단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간략한 내용들을 이제 검사하는 도구도 있고 설문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모나 체형 같은 경우에는
측정을 해서 비율이나 길이 같은 것들을 표준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벗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기계가 있고요. 네. 목소리도 주파수나 속도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오, 상당히 과학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진맥은 안 짚으시는 거예요? 진맥도 참고를 하는데 네. 진맥은 저희가 보통 체질을 진단할 때보다는 체질 내에서도 건강 상태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거든요. 그 증상을 판단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알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비교표를 보고 내가 어떤 체질이라고 생각하는지도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 정확한 진단은 이제 체질 전문 한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서 진단을 받으시면 좋은데요. 네. 이제 오늘은 제가 직접 진단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략적인 공통점을 보고 한번 체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은 다 몰라도 저는 소양인인 건 딱 그냥 나와 있네요. 예. 저는 어떤가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엄진 아나운서님은 아까 제가 태음이는 좀 이렇게 몸통이 발달하고 예. 좀 비만이 되기 쉽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김태희 씨처럼 날씬한 태음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건 있어요. 다른 애에 비해서 복부 쪽이 좀 발달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태음인 쪽에 가깝다. 근데 저는 김재원 아나운서 도통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소음인 들으면 소음인 같고 소양인 들으면 소양인 같고 태음인 들으면 태음인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태양인은 아닌 것 같아요. 태양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봤을 때랑 오늘 실제로 봤을 때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 그래요. 방송에서는 굉장히 호리호리해 보여서 소음인인가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뵈니까 예상외로 체격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시는 그 발화의 습관 같은 것도 예. 소음인보다는 소양인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지선 씨랑 같은 그래요? 체질인 거네요? 예, 두 분이 공감이 안 전혀 되지. 달라 보이지만 저 같은 체질일 수 시청자 여러분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이 제가 말랐다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지. 결코 마르지 않았다는 예. 걸 우리 한의사 선생님이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 안 해주신 우리 신 선생님은 뭘까요? 저요? 예. 전 태음인인데요. 우리 태음인이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체질별로 조심해야 되는 몸의 증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음인의 경우에는 식욕과 소화 기능으로 몸의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어서 소음인이 허약해지면 위장 운동이 약해지고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중에 소음인이 많습니다. 찬물도 잘 못 마시고 입맛도 떨어지고 아랫배가 차거나 더부룩한 증상 잘 생기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거나 골밀도가 잘 떨어져서 골다공증도 잘 생깁니다. 네, 손발이 차거나 영양소 흡수가 안 되면 심하면 빈혈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요. 소양인은 대변을 보시면 됩니다. 소양인이 건강이 약해지면 변비가 잘 생기고 변비가 심하면 소화가 안 되거나 위로 열감 그리고 막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생기는데요. 또 소양인은 잠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컨디션 안 좋아도 잠이 안 오거나 식은땀 나거나 이런 증상이 잘 생깁니다. 어머,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조금만 뭐가 무리가 되거나 뭔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잠을 잘 못 자요. 딱 소양인 맞네. 저는 근데 한 번도 잠을 못 잔 적이 없고요. 생전 대변을 불편하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다 없어요. 다 통곡물 아픈 먹자. 데가 없어요. 통곡물 드셔서. 안 불편한 데가 없어서 네. 좀 어려우시긴 해요. 태음인의 경우에는 전신에서 고르게 땀이 나면 건강한 상태라 땀이 잘 안 나거나 특정 부위에서만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 아니면 몸이 붓고 체중이 늘고 심하면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 질환이 생기거나 뇌졸중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땀을 쭉 흘릴 만큼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태양인의 경우에는 이제 소변이 시원하게 봐야 컨디션이 좋다고 하는데요. 소변이나 대변이 잘 안 나오고 음식을 못 삼키고 개원해는 증상이 있으면 이제 심하면 저희가 거식증이라고 흔히 부르는 섭식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하체가 약해서 이 뇌졸중이나 파킨슨 같은 특별한 질환이 없이도 보행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체질별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한 상태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실천하시는 게 큰 병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잘 먹고 잘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겠죠? 네. 이제 식이요법은 조금 이따 신동진 한의사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예정이고요. 네. 음식을 체질에 맞게 드시면서 더 건강해지는 방법은 바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체질 운동요법은 신체적인 약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인데요.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나 피로감이나 노쇠로 인한 각종 증상을 체질 운동요법으로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소음인의 경우에는 아까 소화 흡수가 약하고 골다공증 같은 게 잘 생긴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 가벼운 걷기, 조깅 같이 전신의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 하루에 3번, 한 번에 30분 정도 낮은 강도로 쉬엄쉬엄 하시는 게 좋고요. 소양인의 경우에는 이 몸이 잘 굳고 근육이 뻣뻣해지기 쉽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거나 또 허리나 골반, 하체 약한 부분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어로빅이나 요가, 필라테스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야외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산림욕도 추천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남편이랑 게 배드민턴 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소양이는 지금 산림욕이나 필라테스 이런 거 몸이 굳지 않게 하라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배드민턴 하는 거? 가끔씩 하시는 건 좋지만 사실 지나치게 승부욕을 자극하거나 경쟁심이 생기는 운동은 소양인에게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요? 경쟁심이 그래요? 왜요? 경쟁심이 원래가 신경이 긴장하기가 쉬운 체질이고 네. 그래서 아까 잠도 잘 못 자고 소변도 시원하게 못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 요인이 네. 된다는 거죠. 네, 경쟁심.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나도 경쟁하는 건 안 좋아해. 네, 태음인의 경우에는 심폐지구력이나 근지구력이 약해지기 쉬운데 너무 어려우시죠? 쉽게 얘기하면 유산소 운동을 오래 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나 자전거, 수영, 등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요.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한 하체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풀어내는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체 근력 운동과 함께 명상이나 호흡 수련 같은 것들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아, 아유, 체질에 운동까지. 따라 먹는 것도 다르고 운동법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네. 네.